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세계 경제와 국제 정치의 핵심 축인 유럽연합, 즉 EU의 최근 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EU는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변화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농업 정책부터 통상관계, 빅테크 규제, 그리고 환경 규제에 이르기까지 EU가 직면한 과제와 기회들을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연 유럽연합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들이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EU의 현재를 파헤쳐 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최근 농업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 간소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 절차의 변화를 넘어 EU 농업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공동농업 정책 CAP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적용되는 새로운 CAP는 EU의 공통 프레임워크 아래에서 각 회원국이 자체적인 전략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합니다. 이 계획은 단순히 재정 지원을 넘어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을 장려하며 환경 보호 계획을 강화하고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혁신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2024년에 유럽 전역에서 발생했던 광범위한 농업인 시위는 EU 집행위원회가 농업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복잡한 규제로 인한 부담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게 만든 주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위는 농산물 가격 하락,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 심화, 그리고 EU의 환경 규제 강화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만이 표출된 결과였습니다. 이에 따라 EU는 법적 체계를 현실에 맞춰 간소화하고 보다 유연한 정책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소화 조치는 농업인들이 복잡한 행정 절차와 규제 부담에서 벗어나 생산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궁극적으로는 EU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 변화는 EU의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EU와 미국 간의 통상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EU와 미국 사이에는 정치적, 기술적 수준에서 활발하고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경제의 양대 산맥인 두 경제권력이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하려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EU는 이러한 협상에서 상호 이익과 균형의 원칙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어느 한쪽만이 이득을 보는 불공정한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EU는 자국의 규제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며 EU 법률은 어떠한 경우에도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EU가 미국의 통상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주권과 가치를 확고히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만약 미국-중국, 미국-영국 협상 사례처럼 EU-미국 간의 관세 협상이 실패할 경우 EU는 즉각적으로 보복성 재균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조치에 대해 EU가 좌시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또한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역 전환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상품의 무역 흐름이 관세 부과로 인해 다른 국가나 지역으로 우회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며 이는 EU 내부 시장에 예측 불가능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년에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만료될 예정이므로 EU는 자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EU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논의는 단순히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 동맹국 간의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시험하는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미국의 빅테크 규제와 관련된 신경전입니다. 최근 미국이 EU의 빅테크 규제 입법에 강하게 반발하며 심지어 EU 주요 인사의 입국 금지령까지 내리자 유럽 각국이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티에리 브루통 전 EU 집행위원에 대한 미국의 비자 금지 조치를 공식적으로 규탄하며 EU의 디지털 주권 수호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EU가 자국의 디지털 시장을 보호하고 거대 기술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EU는 디지털 시장법 DMA, 디지털 서비스법 DSA 등
강력한 빅테크 규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사용자 권리를 보호하며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DMA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고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며, DSA는 온라인 유해 콘텐츠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고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반발은 EU의 규제 움직임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들의 사업 모델과 수익 구조에 직접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앞으로도 빅테크 규제를 둘러싼 EU와 미국 간의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판도를 바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이 논쟁은 단순히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주도권을 누가 줄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 EU 산림 전용 방지법 EUDR 시행 연기 소식입니다. EUDR은 산림 파괴와 황폐화를 막기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해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혁신적인 법안입니다. 당초 예정보다 1년 더 연기되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026년 12월 30일부터, 소기업과 영세기업은 2027년 6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러한 연기는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에 적응하고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기업들은 복잡한 공급망 전반에 걸쳐 제품이 산림 파괴와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연기 조치에는 일부 예외 사항도 포함되었습니다. 하위 공급망에 속한 기업은 실사 의무를 면제받게 되며, 저위험 국가의 소규모 1차 생산자는 일회성 신고만으로 실사 의무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EUDR의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농업인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규제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EU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흥미롭게도 책이나 신문 등 인쇄물은 EUD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문화 및 정보 전달 매체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환경 보호와 동시에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려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입니다. EUDR의 시행 연기와 일부 완화 조치는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도 동시에 산업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려는 EU의 유연한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이는 환경 보호라는 큰 목표와 경제적 현실 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EU의 노력을 잘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소식입니다. EU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에 무려 156조 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정적인 지원을 넘어 국제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려는 EU의 강력한 연대와 지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정입니다. 이 막대한 규모의 재정 지원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피해 복구와 재건을 돕고 전쟁으로 피폐해진 경제를 회복하며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반시설 재건, 인도적 지원, 거시 경제 안정화, 그리고 개혁 추진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EU의 이러한 결정은 국제사회에서 우크라이나를 향한 지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유럽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EU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이 지원은 단순한 재정적 원조를 넘어 민주주의와 국제법의 원칙을 수호하려는 EU의 근본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EU의 이러한 대규모 지원은 우크라이나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며, 동시에 러시아에게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우크라이나의 국방력 강화와 재건을 위한 필수적인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유럽 전체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EU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위한 개혁 노력을 지원하며 통합 유럽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럽연합의 최근 동향을 다양한 각도에서 매우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농업 규제 간소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식량 안보 확보, 미국과의 복잡한 통상 관계 속에서 자율성 확보, 노력과 산업 보호, 빅테크 규제를 둘러싼 강대국 간의 치열한 신경전과 디지털 주권 수호 의지, 환경 보호를 위한 EUDR 시행 연기와 현실적인 조정,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례 없는 대규모 지원과 유럽 안보에 대한 기여까지, 유럽연합은 현재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도전과 기회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EU 회원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와 정치 질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U의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들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계속해서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